저는 클레리베이트 라이프 사이언스 팀의 컨설턴트 최영주입니다. 이제 4분기에 업무로 많이들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쁘신 와중에 저희 클레리베이트 교육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클레리베이트 라이프 사이언스 온라인 세션, 올해의 마지막 세션인데요. 오늘은 초기 중개 연구하실 때 타겟에 적합한 가능성이 있는 적응증 선별 또는 적응증에 맞는 타겟 전망, 또 관련한 독성 이슈, 경쟁 약물 파악,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이를 위한 코텔리스 제품 활용법에 대한 세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션은 약 5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 교육 영상은 저희 클리리베이트 웨비나 홈페이지에도 업로드할 예정이니 놓치신 부분도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세션 중에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마지막 Q&A 시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이후에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우측 상단에 고객 지원팀에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이제는 너무 잘 알아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먼저 짧게 저희 클레리베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활용할 솔루션에 대한 짧은 소개를 드린 다음에 라이브 데모에서 잠재적 적응증 선별, 타겟 전망, 독성 이슈 파악, 또 경쟁 약물 파악을 위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회사와 라이프 사이언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클레리베이트는 톰슨 로이터에서 2016년에 분사되어 설립된 회사로 논문 SCI 체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레리베이트는 크게 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웹 오브 사이언스, 또 엔드노트, JCR 등을 담당하는 학술팀, 그리고 생명과학, 저희 제약 및 생명과학의 라이프 사이언스 팀,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팀까지 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약 및 생명과학을 담당하는 저희 라이프 사이언스 팀 같은 경우에는 코텔리스 플랫폼을 축으로 하여서 리서치 단계부터 경쟁사 및 시장 동향 파악, 임상, 인허가, 제네릭까지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리서치 단계에서는 이제 초기 중개 연구에 활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인 이제 이전에 인테그리티라는 이름으로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제 CDDI라는 이름으로 업데이트가 된 코텔리스 드럭 디스커버리 인텔리전스 CDDI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메타코어라는 솔루션은요. 엘라이자나 뭐 웨스턴, PCI 등에서 얻으신 오믹스 데이터를 직접 넣으셔서 분자 패스웨이 등의 맞춤 정보를 분석하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제 마켓 랜드스케이프 쪽으로 오실게요. 여기에는 저희 코텔리스 컴패리티브 인텔리전스 CCI가 있는데요. 이런 경쟁사 파이프라인, 그리고 시장 동향, 이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바로 위쪽에 있는 저희 코텔리스 딜 인텔리전스 C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거래에 대해서 거래 정보부터 실제 계약서 원문, M&A 정보, 또 특정 딜과의 시밀러 딜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대한 거래를 지원하는 DB 솔루션입니다. 바이오 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소식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온라인 뉴스레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클리니컬 부분에는 저희 임상시험 결과값 또 부작용값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하나 또 제공되고 있고요. 레귤레토리 파트에서는 저희 코텔리스 레귤레토리 인텔리전스 CRI라는 제품에서 전 세계 인허가 내용을 또 영문으로 제작성해서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또 CMC 맞춤 솔루션인 CMC 인텔리전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API 소싱, 또 제네릭 발굴을 위한 솔루션인 코텔리스 제네릭 인텔리전스, CGI까지 저희 클레리베이트 라이프 사이언스 솔루션들은 신약 개발 및 제약 파이프라인을 위한 전 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독형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이외에도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리포트 형식으로 질환별 정보를 제공하는 여기 디시전 리소스 그룹 DRG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클레리베이트에서는 AI 인공지능 신약 개발 프로그램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백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리서치 단계를
지원하는 제품인 코텔리스 드럭 디스커버리 인텔리전스 CDDI와 드럭 리서치 어드바이저 저희 DRA 또 오프X라는 세 가지 제품을 활용하여서 초기 중개 연구 또 전임상 단계에서 잠재적 적응증과 타겟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독성을 좀 파악해보고 경쟁 약물을 파악하는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약 개발 사실 정말 힘들죠.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소요되는 비용도 쉽게 감당이 어려운데요. FDA 신약 승인율도 이제 18년도까지는 증가세를 쭉 보이다가 이제 코로나 여파 등으로 다시 하락세를 현재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신약 승인 건수는 16건으로 작년 대비 한 40% 감소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또 승인된 약물들을 살펴보면은 블록버스터급 잠재력을 가진 이런 잠재력이 높은 약물에 대해서는 승인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R&D 연구 비용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단계 성공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니즈를 지원하고자 저희 클래리베이트에서는 꼭 필요한 솔루션으로 이제 초기 중개 연구, 전임상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그리티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 계시는 저희 메인 솔루션 중 하나인 코텔리스 드럭 디스커버리 인텔리전스는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주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코텔리스 드럭 디스커버리 인텔리전스 CDDI 여기에 드럭 리서치 어드바이저 DRA 그리고 여기 OPX라는 솔루션을 활용하여서 잠재적 적응증 식별부터 임상에서의 독성 예측 등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CDDI 컨텐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많이 친숙한 내용이실 텐데요, 이제는. CDDI는 임상 단계 약물뿐만이 아니라 아직 파이프라인화 되어 있지 않은 약물의 이런 초기 개발 단계의 약물부터 런치 단계의 약물까지 모두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약물과 관련된 유전자 및 타겟 정보, 그리고 PK, PD 데이터, 또 실험 모델 데이터, 양리학 데이터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특허 정보, 저널 정보, 학회 정보를 백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 모두 제공을 하고 있는 검색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오늘 CDDI와 함께 활용할 첫 번째 솔루션인데요. 드럭 리서치 어드바이저 DRA라는 솔루션입니다. 실험 데이터부터 이제 패스웨이 등의 논문, 특허와 같은 이런 제네틱 에비던스에 기반을 해서 타겟과 적응증의 이런 상관관계를 보여드리고요. 또 적응증에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타겟, 또 특정 타겟으로 많이 개발 중인 적응증을 그래프와 차트, 또 패스웨이 맵으로 쉽고 빠르게 파악해 보실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DRA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타겟 또는 특정 적응증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셨을 때 DRA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을 하시면서 약물 개발했을 때 경쟁성 여부 또 가능성을 좀 쉽게 검토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엑스인데요. 오프엑스는 폭시시티, 또 세이프티, 어드버스 이벤트와 관련된 솔루션이에요. 오프엑스는 타겟과 약물, 스몰 몰레큘 및 이제 바이올로직스 이런 콤비네이션 약물들의 톡시시티, 세이프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D 프리클리니컬 단계부터 시판 후의 모든 단계에서의 셀프티 알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약물과의 셀프티 프로파일 비교부터 전임상과 임상에서의 어드버스 이벤트를 비교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신흥 타겟의 셀프티 라이어빌리티를 확인하시고 알람 기능을 활용하셔서 관심 대상의 셀프티 알람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서 대상을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OPX는 또 레귤레토리, 논문과 같은 이런 문헌, 또 학회, 임상시험 등록기관, 또 회사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를 검수해가지고 데일리로 또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여드린 프리클리니컬 솔루션을 활용하여서 라이브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데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내가 좀 유망한 효과가 나오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타겟을 가지고 이를 어떤 적응증을 타겟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좋을지 좀 찾아보고 또 관련 경쟁 약물의 실험 데이터와 독성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가 사용할 타겟은 이제 BTA 이니비터로 가정을 해서 쭉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구상 중인 적응증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에 맞는 새로운 타겟을 찾을 때.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담당자가 이제 IL-23, 인터루킨 23과 관련해서 이전 연구 경험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활용해서 가능성이 있는 후보 타겟을 발굴해 보는 시나리오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DI, 저희 코텔리스 드럭 디스커버리 인텔리전스로 들어왔어요. 이 CDDI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저희가 BTK라는 타겟이 있었고, 후보 적응증, 잠재적 적응증 등을 찾아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퀵서치에서 BTK로 검색을 한번 해가지고 시장 상황을 한번 쭉 봐볼게요. 자동 완성 기능으로 노이즈를 줄일 수 있게 검색을 진행했고요.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보기 위해서 드럭스앤 바이오로직스 들어가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물질들 상황들을 한번 쭉 봐볼게요. 저는 오버뷰로 들어가서 좀 그래프로 빡빡빡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버뷰로 오셔가지고 어, 오시게 되면은 이제 페이지별로 쭉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하이스트 페이지 살펴보시게 되시면 지금 바이올로지컬 테스팅 단계가 정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후보 물질 단계에 있는 물질들이 좀 많은 것을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이번에는 제가 페이지별로 좀 나눠서 각 페이지마다 어떤 뭐 테라피틱 에어리아 혹은 탑 컨디션들이 있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어, 아래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발을 누르셔서 바로 필터를 적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냥 필터로 사용을 해볼게요. 필터 내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요. 옆에 있는 이 숫자가 이제 물질 개수, 드럭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필터에서 한번 바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후보 물질 단계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바이올로지컬 테스팅하는 물질들은 어느 테라피틱 에어리아로 좀 많이 연구를 진행했을지 보면은 당연히 캔서, 이뮤노 이쪽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플라멘터리, 뉴로 이쪽도 보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좀 런치 단계 이 부분 좀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런치된 애들도 보면은 다 비슷하게 그런데 여기 류케미아나 이제 헤마톨로지 캔서로 조금 더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인디케이션은 여기 컨디션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우선 좀 전반적으로 봐봤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연구 개발, 아까 저희 바이올로지컬 테스팅 단계 있었잖아요. 이 연구 개발에서 그냥 딱 단계가 끝난 게 아니라 좀 런치까지 진행이 되고 또 좀 활발하게 개발이 된 약물로 좀 보기 위해서 저기 언더 액티브 디벨롭먼트라는 필터를 사용을 해주고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 아까 바이올로지컬 테스팅 부분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좀 바이올로지컬 테스팅 부분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까지 이루어진 게 이제 임상 이후로 진행이 되는 게 어려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 여기서도 페이지를 걸어서 좀 해당 특정 어떤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시장을 대충 좀 파악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시장 말고 저희 진생 타겟
이런 좀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봐보려고 해요. 그래서 진센 타겟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논문, 특허 데이터 이런 거에서 기반한 실험 데이터, 사이언티픽 문헌들에 기반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BTK에서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은 BTK 관련해서 뭐 전반적인 정보들 우선 보실 수 있으세요. 아래 내려오시면 뭐 어떤 메커니즘에 속해 있는지, 몰레큘러 펑션은 어떤지, 뭐 속한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뭐 티슈 익스프레션 어떤지 뭐 등등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컨디션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컨디션 탭에서는 컨디션 탭 보시게 되시면은 컨디션이 나와 있고 뭐 개발 중인 드럭 개수, 하이스트 페이지 어떤지 뭐 관련한 이런 진 에비던스들이 있는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인디케이션 영역에서 해당 유전자가 타겟으로 작용하는지 혹은 인디케이션과 타겟 간에 이런 제네틱 에비던스가 있는지 그리고 관련 적응증에서 해당 타겟으로 약물이 어디까지 개발이 진행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저는 솔팅을 뭐 드럭과 드럭으로 솔팅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아까 저희 시장에서 본 것과 이런 사이언티픽 드럭으로 봐서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캔서, 오토이뮨 인플라멘토리 뭐 이렇게 보이고 있고 뭐 문헌 쪽으로 좀 정렬을 바꿔서 봐보실 수도 있으세요. 필터를 통해서도 조금 더 함께 활용을 해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라피 탭으로 오시게 되면은 타겟 유전자와 관련된 기전들, 아까 저희 첫 화면 여기 리코드 탭에서도 BTK가 어떤 MOA 혹은 뭐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속해 있는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기전들 그리고 타입 그리고 해당 MOA 관련해 가지고 몇 개 드럭이 개발 중인지 이런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진 베리언트 탭 오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질병을 유발하거나 위험 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뮤테이션, 베리에이션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 어소시에이션 베리언트 보시게 되면은 뭐 다양한 저희 베리에이션들 관련된 부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 이외에도 뭐 A 얼리어, T 얼리어 아니면 지노타입에 대한 정보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펙트도 보이고 있고요. 관련 레퍼런스 클릭하면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제공되고 있어요. 필터를 통해 가지고 뭐 컨디션에서 필요하신 컨디션을 걸어 주시거나 아니면 이펙트로 필터를 걸어 가지고 좀 추를 보시는 방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BTK 관련해가지고 CDDI에서 시장 상황도 좀 봤고요. 그리고 여기 컨디션 탭에서 해당 좀 컨디션들 어디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지 에비던스는 어떤지 조금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테라피스에서 이런 MOA들 보면서 대충 어느 TA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대충은 감이 잡힐 것 같아요. 뭐 캔서 아니면 뭐 이뮤노 쪽으로 많이 되고 있고 인플라메이션. 그런데 조금 더 감이 확 잡히게 해주는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BTK의 진센 타겟이라는 놀리지 에어리아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하단에 내려오시게 되면은 클래리베이트 링크 여기에 타겟 드러거빌리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TD를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저희 드럭 리서치 어드바이저 DRA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DRA라는 솔루션으로 이동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작게 보이는데요. BTK 관련해가지고 뭐 그래프들과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컨디션 에비던스라고 써 있고 썬버스트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타겟의 개발 약물과 관련 논문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인디케이션 트리를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타겟과 적응증의 상관관계를 좀 파악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타겟의 적응증 확장에
대한 좀 가능성, 이런 저극증 확산 가능성도 같이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색이 좀 달라요. 색이 진한 것도 있고 연한 것도 있고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색이 진한 부분들은 드럭이 개발되었거나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니면은 뭐 제네틱 에비던스, 이제 페이퍼 이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네틱 에비던스는. 이런 제네틱 에비던스가 있거나 바이오마커로 사용되는 등의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BTK를 타겟으로 좀 관련된 에비던스가 있거나 드럭이 있는 TA들이 옆에 쭉 보이고 있는데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가장 큰 부분이 여기 캔서로 보이고 있고요. 보시면은 뭐 덜마도 있고요. 또 아이 디스오더 쪽에서도 좀 과학적 근거가 있거나 개발되는 약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보시면은 그래서 뭐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 아이 디스오더로 들어오게 됐고요. 글라우코마 쪽에 뭐 개발 중인 약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이외에도 이렇게 메타볼릭 아니면 뉴로 또 호흡기 쪽으로도 다양한 TA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는 좀 이렇게 쭉 이제 BTK가 다양한 TA로 좀 뭐 개발이 됐거나 에비던스들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제네틱 에비던스의 랑 드럭에 대한 숫자를 보면서 적응증을 한번 제대로 추려 볼게요. 썬버스트 차트에서 저희 테이블로 뷰를 옮겼고요. 내려오시게 되면은 여기서 뭐 드럭 또 애니멀 모델, 제네틱 에비던스, 바이오마커 유수로 쭉 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저희 컨디션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는 뭐 제네틱 에비던스로 좀 정렬을 시켜가지고 제네틱 에비던스가 많은 순서로 한번 정렬을 해볼게요. 가지고 보시면은 왼쪽에 과연 컨디션들이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있는 제네틱 에비던스들은 저희 오른쪽에 있는 이 탭에서 제네틱 에비던스 사이테이션 탭에서 관련 부분을 또 함께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펀메드 링크 걸어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 클릭하셔서 이동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제네틱 에비던스로 우선 정렬을 했는데 보니까 뭐 제네틱 에비던스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래도 약물 개발한 것도 좀 있어가지고 좀 벤치마킹할 성공적인 좀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림포마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림포마 관련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싶은데 이제 BTK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지 저는 이거를 패스웨이 맵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패스웨이 맵 클릭해 주시게 되면요. 관련한 패스웨이 맵들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림포마가 눈에 보여서 관련 패스웨이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 부분으로 한번 NK 카파 B 사이 시그널링 있는 부분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저희 BTK 딱에 여기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떻게 지금 패스웨이가 진행이 되는지, 캐스케이드가 어떤지, 액티베이션, 뭐 이니비션, 어떠한 타겟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스웨이는 혹시 실험 결과 있으시다면은 이런 실험 결과와 연결된 부분으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스웨이 내에서 BTK와 주변 타겟 전체 패스웨이 캐스케이드를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탭에 잠깐 나와서 바이오마커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탭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이오마커 해당 타겟이 이제 바이오마커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면 어떤 목적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또 어디까지 유효성을 입증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다이그노시스 또 뭐 디지즈 프로파일링 하는 쪽으로 많이 좀 활용이 되고 또 유효성이 증명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까 패스웨이 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다시 CDDI로 가서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저희 CDDI 진센 타겟 탭에서 멀티미디어 탭을 안 보여드렸었어요. 여기로 오시게 되면은 태그스케이프가 있고요. 이제 뭐 캔서 쭉 보시면은 더마톨로지 디스오더, 뭐 게스트릭 인테스티널 쭉 TA별로 나눠가지고 타겟스케이프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아까 림포마 조금 눈에 띄었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봐볼게요. 여기 예, 지금 호지킨 림포마 타겟스케이프를 클릭해서 들어왔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타겟과 이제 유전자 변이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드러거블한 타겟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즉 약물이 타겟해 볼 수 있는 좀 유효한 타겟, 병리학적 프로세스에서 이런 인터랙션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저희 BTK 있는데요. 보시면 클릭하셔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BTK가 여기 있고 여기서부터 호지킨 림포마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쭉 좀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를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래 오시면은 저희 좀 유효한 프로틴 타겟 아니면 진 타겟 이런 부분도 함께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가 핵이고 세포질, 이제 멤브레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cDDI에서는 보다 좀 TA 이런 병인과 관련한 프로세스 이런 패스웨이를 보실 수 있는 탭이 저희 진센 타겟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BTK에서 지금 호지킨 림포마 발병에 영향을 주는 바이오지컬 프로세스 그리고 어떻게 좀 관련이 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 좀 저희 제네틱 에비던스 있는 부분 아까 DRA에서도 좀 확인을 해보았고요. 또 파이프라인으로서의 가능성,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자료들의 유무, 저희 CDDI, DRA를 통해서 같이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마커 활용 가능성도 많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좀 림포마를 후보 적응증으로 생각을 해서 관련한 좀 실험 데이터를 좀 뽑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PKPD 데이터를 뽑아볼게요. 그러면 우선 BTK를 건드려서 림포마로 성공적인 결과를 낸 물질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번에 CDDI에서 림포마로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림포마, 드럭센 바이올로직스, 파이프라인 쪽으로 먼저 가서 좀 성공적으로 결과를 낸 애들을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서 컨디션에서 림포마를 한 번 더 걸어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타겟, 저희 BTK 넣어줘야 되죠? BTK. 바로 눈에 안 들어오시면 이렇게 검색해 주세요. BTK 걸었고요. 이제 하이스트 페이지 가셔가지고 아까 저희 봤던 것처럼 이렇게 런치부터 임상 3상까지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적용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림포마에서 BTK를 건드는데 좀 성공적으로 결과를 보인 애들 8개 약물이 나왔습니다. 쭉 약물에 대한 기본 정보들 쭉 보실 수 있으시고요. 뭐 클릭하시면은 더 자세한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서 이 약물들의 PK, PD 데이터를 먼저 보려고 하니까 부분들을 찾아가 볼게요. 8개 약물과 관련된 릴레이티드 컨텐츠로 PD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릴레이티드 컨텐츠라는 부분 아이콘을 클릭했고요. 그러니까 8개 약물과 관련된 다른 놀리지 에어리아의 정보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익스페리멘탈 파마콜로지 데이터, PD 데이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개 약물에 대한
PD 실험 데이터들을 쭉 보실 수 있으세요. 뭐 어떤 드럭이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 옆에 보시면 파라미터 값이 어떻게 나왔고 해당 뭐 레퍼런스는 어떻게 되냐 뭐 저널 특허 쭉 보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서 저는 이제 아까 림포마, BTK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필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약물이 다른 컨디션으로도 좀 실험이 됐을 수 있으니까 컨디션에서 림포마를 다시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보시게 되면은 뭐 IC50부터 CC50, 뭐 맥, EC50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우선 IC50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를 위한 메소드. 대부분 이제 바이로 어세이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우선 실험 결과 많은 부분으로 약물들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서 케미루미센센트 어세이로 한 실험 결과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림포마 쪽으로 실험한 저희 IC50 값을 쭉 보실 수가 있겠죠. 각 약물들의 이런 데이터를 쭉 표로서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터 오시게 되면은 여기 드럭 네임이 있어요. 이 부분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나오는 약물들을 어떤 약물들의 값이 나오는 건지 우선은 빠르게 쭉 보실 수 있으세요. 이브루틴 실험 결과가 우선 가장 많으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약물들의 실험 결과가 쭉 나열이 됐고요. 여기서 뭐 유니파이 컨버트 설정해가지고 파라미터 맞춰주실 수도 있으세요. 모두 맞춰주신 다음에는 피터 바이 이제 배유 레인지 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제 이 값들의 분포를 한눈에 빠르게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이제 분포 한눈에 보시면서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 데이터로만 또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다시 나가서 그리고 해당 실험 데이터가 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실 때는 뷰 레코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실험 내용에 대해서 뭐 소스는 어떤지, 실험 구성 어떻게 했고, 뭐 뭘 보기 위한 거였고, 파라미터 어떤지, 여기 사용된 저희 드럭 프로덕트 인포메이션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관련 소스 여기서도 보실 수 있고 릴레이티드 컨텐츠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의 실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보실 수 있었고요. 지금 아까 전체적인 분포 여기로 한번 쭉 봤잖아요. 이번에는 이 실험 결과들의 미앤 미디언 값을 CDDI를 통해서 뭐 1분 이내로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뭐 리터처, 페이턴트 모든 데이터 소스에서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IC50 이렇게 큐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아까 저희 검색할 때 나왔던 8개 약물에서의 IC50 값들 이렇게 미앤 미디언 값 그냥 바로 계산이 되어서 나왔고요. N수까지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앤 미디언 값으로 한눈에 데이터 확인하시고 아까 배유 레인지로 값 분포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런치까지 된 좀 이런 약물들의 실험 데이터가 이런 PD 데이터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바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PD 데이터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시 이전에 8개 약물에서의 이번엔 PK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로딩이 걸리고 있는데요. 네, 아까 그 릴레이티드 컨텐츠로 어떤 부분이고요. 8개에서 아까 저희가 PD 데이터를 살펴봤다면 이번에 파마코키네틱스 PK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도 이제 PD 데이터와 유사하게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고
도시지 몇을 썼을 때 해당 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뭘로 실험을 했고, 뭐 이런 레퍼런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필터 통해서 아까 유사하게 뭐 네, 컨디션으로 노이즈를 줄여주시거나 파라미터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메소드 설정해 가지고 해당 데이터들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PK 데이터에서는 여기 오르가니즘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휴먼 이외에 뭐 독이나 랩, 바이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전임상 실험 데이터를 먼저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기서 네 정도를 선택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원하시는 데이터 필터링 한 다음에 여기서도 빈앤 미디엄값 클릭하셔가지고 바로 데이터 뽑으시고 혹은 배유 레인지 통해서 실험값 분포들 한눈에 쭉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PK 데이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도시지 옆에 어드미니스터드 프로덕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약물과 함께 여기 보이시는 약물과 함께 코어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된 약물이 있는 경우에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PK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콤비네이션 약물을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까지도 CDDI에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리지 에어리아를 저희 익스페리멘털 모델 이 부분으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어떤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전체 데이터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필터를 통해 가지고 먼저 스페시스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스트레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마우스 스트레인 중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으시고요. 에이지나 아니면 성별도 관련 설정을 하셔가지고 관련 동물 모델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 여기서 한번 필터를 적용해 볼까요? 림포마 스피시스에서 저희 마우스 스테인에서는 노드 마우스로 필터링을 해 볼게요. 제가 아까 8개 약물에서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바로 들어와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저희가 런치 그리고 임상 3상 이상의 약물에서만 봤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바이올로지컬 테스팅 단계에 관련된 실험 데이터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모두 보실 수 있는 상태예요, 현재는. 우선 하나를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옆에 드럭이 53개나 관련된 마우스로 개발이 된 것으로 실험을 하고 개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당 동물 모델에 대해서 해당 동물 모델의 캐릭터 쭉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 동물 모델은 투머 볼륨 모델이랑 투머 웨이트 어세이를 이런 볼륨이랑 웨이트 어세이를 보기 위해서 모델로 실험을 했고요. 또 보시면은 드럭 이피컨시 보려고 실험을 했네요. 관련된 실험 결과, 논문, 페이터트들도 클릭해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아래 오시게 되면은 해당 동물 모델의 더 자세한 캐릭터리스틱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노그래프트를 만들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휴먼 림포마 B 리포사이트로 인터비너스랑 서브큐로 그래프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시게 되면은 드럭 인포메이션은 이 동물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전임상 실험을 한 약물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해당 동물 모델 만드는 법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Related Content에서 리터처나 페이턴트 혹은 아까 상단에 말씀드린 이 해당 문헌 정보로 똑같이 이동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림포마 그리고 BTK, 림포마인데 BTK를 건드리는 타겟에 대해서 좀 성공적으로 진행한 애들에 대해서 PD 데이터, PK 데이터, 동물 모델 데이터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들을 확인하셨다면은 이제는 임상으로 갔을 때 독성이 혹시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이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임상이 임상으로 갔을 때의 세이프티, 이런 어드버스 이벤트를 보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 한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센 타겟에서 BTK로 검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BTK로 들어왔고요. 아까 저희가 여기서 뭐 진 정보 보고 관련해서 개발되는 컨디션, 뭐 진 베리언트 이런 내용들 보고 나서 아래 내려오셔서 클리크베이트 링크에서 들어 타겟 드러거빌리티 가가지고 관련해서 좀 가능성 있을 만한 적응증들, 좀 사이언티픽 에비던스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은 여기 OFX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2,000여 개 세프티 알람이 보이고요. 또 4,800여 개 또 시비어 세프티 알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해서 해당 세프티 알람으로 바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OPX라는 솔루션으로 이동하는 중이고요. 여기 OPX라는 솔루션에서는 톡시시티, 이런 어드버스 이벤트, 세이프티 있을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타겟에서 BTK로 들어온 상태고요. 지금 데이터가 로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스터 뷰에 있는데요. 지금 상단 탭에서는 보실 수 있는 컨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MO에 따라서도 저희가 조금 더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뭐 BTK 이니비터부터 제네틱 스터디 아니면 디그레이더, 익스프레션 익스체인지, 이넨스 관련한 부분들 이렇게 MOA로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타겟이 BTK 이니비터였으니까 이 부분 그대로 설정 둔 채로 데이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모두 떴어요. 아래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부터 왼쪽부터 보시게 되면은 에비던스 수에 따라 가지고 어드버스 이벤트가 뭐 베리 하이 에비던스인지 그냥 하이 에비던스인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쭉 내려오시게 되면은 뭐더 연한 색으로 더 연한 색으로 변하면서 로우 에비던스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옆에 보시면은 어떤 어드버스 이벤트인지 이제 관련된 시스템 올간 클래스 보실 수 있고요. 그 옆에 타입과 이제 페이지로 나눠가지고 해당 어드버스 이벤트 연관된 알라이트 숫자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단의 필터 먼저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필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여기 몰레큘 타입에서 스몰 몰레큘 바이올로직스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저희는 아까 성공적으로 이렇게 나온 타겟들이 다 스몰 몰레큘 타겟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걸어볼게요. 그리고 소스 타입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데이터 가져오는 소스 탑들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레귤레토리 에이전시부터 지금 학회, 컨퍼런스, 컴퍼니 커뮤니티, 저널, 또 임상기관 등록수 등등 이런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고요. 뭐 특정하게 보시고 싶은 소스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필터링 하셔가지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시 아래에 어드버스 이벤트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요. 아이고, 이제 어떤 어드버스 이벤트가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검증된, 베이데이션 된 어드버스 이벤트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선 알레트 타입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우선 클래스 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BTK 이니비터라는 부분으로 들어왔는데요. 그 클래스를 갖는 그런 모든 대부분의 약물에서 나타났던 알라이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드럭 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K 이니비터란 전체 클래스 이런 것과는 전체 클래스에서 나타나진 않고 이제 뭐 단일 약물이나 몇몇 약물에서 나타나는 독성에 대한 알라이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알라이트 숫자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옆에 동그라미 쪽에도 숫자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의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3개의 약물에서 5개의 어드버스 알러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숫자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과연 어디서 그 알람 나왔는지 레퍼런스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과연 타이틀과 서머리 그리고 이 에비던스들에 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다이어리아에 대해서 현재 뭐 어떤 저널에서 어떤 레퍼런스 소스에서 레퍼런스 소스에서 나왔는지 언제 나왔는지 내용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관련된 다른 레퍼런스들도 쭉 함께 봐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자료는 지금 콩그레스 알라이트 자료인데요. 드럭에 보시면은 드럭이 2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컨비네이션 약물이었다면 어떤 약물을 썼는지 슈 스트럭처 통해서 구조와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2가지 약물 컨비네이션으로 한 알라트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안에 숫자는 제가 드럭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3개의 약물에 대한 약물 구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숫자가 있어요. 숫자와 이제 색깔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컨펀된 알라이트인지 아니면 리피트된 부분인지 숫자로 보실 수 있고요. 뭐 이 부분도 클릭해 가지고 더 자세한 내용 아까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약물의 구조 볼 수 있으신데요. 오프엑스에서는 약물의 케미컬 스트럭처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케미컬 스트럭처로도 이제 셀프티 알라이트 검색이 가능하세요. 보시게 되면 저희는 지금 타겟의 BTK로 검색해서 들어온 부분인데요. 스트럭처 서치로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스 알라이트, 이제 드럭 알라이트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옆에 보시면은 알라이트 페이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2부분으로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초기 전임상 단계에서 알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임상 단계 및 후단에서 알람이 있었는지 페이지별로 분류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CDDI, DRA를 통해 가지고 BTK 이니비터 타겟 그리고 관련된 적응증으로 좀 림포마를 생각해 봤고 관련 PK, PD 또 동물 모델 데이터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렇게 전임상 단계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전임상 단계까지만 데이터가 있고 앞으로 임상했을 때 독성도 사실 좀 궁금한 상황이잖아요. 우린 전임상 데이터만인데 임상을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 이제 알라이트 페이지에서 보시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도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단 탭에서 트랜스레이터빌리티 대시보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오시게 되시면은 프리클리니컬 또 클리니컬 단계를 더 세분화해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프리클리니컬 단계, 클리니컬 단계에 나눠져 있고요. 뭐 넉아웃, 넉다운, 그리고 인비트로, 프리클리니컬, 그리고 클리니컬에서는 임상 1, 2, 3상부터 포스트 마케팅까지 더 세분화가 돼가지고 각각 알라이트를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단계에서 이런 해당 어드버스 이벤트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살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솔팅 옵션을 이용해서 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프리클리니컬에서 56개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프리클리니컬에서 가장 높은 순서로 정렬을 해봤어요.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인비트로 이 프리클리니컬에서는 어드버스 이벤트가 나왔지만 클리니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이런 어드버스 이벤트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시 차순을 바꿔주시게 되시면은 인비트로에서는 잘 안 나왔지만 이제 클리니컬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어드버스 이벤트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숫자 눌러주시면은 아까처럼 이 해당 드럭에 대한 스트럭처들 쭉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좀 DNA 모양 이 싱글 스트랜드 아이콘이 보이시는데요. 드럭 익스프레션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요.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휴먼 프로틴 아틀라스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 올간에서 주어진 타겟의 발현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링크 바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지금 트랜스러빌티 대시보드에서는 필터에서 스페시스도 필터링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마우스나 렛 등으로 걸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트랜스레이터빌리티 대시보드에서는 인비트로 그리고 프리클리니컬에서의 톡시시티 이벤트가 임상에서는 어떻게 좀 트랜스레이션 되는지 파악하시는 것을 지원하는 탭이고요.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임상을 앞두시고 그 이전부터 미리 잠재적인 좀 세이프티 문제를 예상하시고 실험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OPX에서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SMQ 분류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또 데이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SMQ 블루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봐 주실 수도 있으세요. 요 상단 탭에서 저희 컴패리티브 드럭 세이프티 에비던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네. 이런 이제 히트맵과 차트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아마 CCI, 저희 코텔리스 컴패리티브 인텔리전스 사용해주고 계시는 유저분들께서는 꽤 익숙한 표이실 것 같은데요. 바로 CCI의 저희 세이프티 인텔리전스 정보가 OPX의 히트맵 그리고 여기 있는 컴패리티브 드럭 세이프티 에비던스 탭에 간략 요약본을 가져와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탭에서는 저희 해당 클래스, BTK 이니비터 클래스의 또 다른 약물들, 여러 약물들이 독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쟁 파이프라인들의 이런 세이프티 현황을 한눈에 히트맵으로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러한 탭입니다. 이렇게 OPX에서는 아까 저희가 타겟 그리고 스트럭처로 검색할 수 있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타겟, 드럭, 바이올로직스, 또 어드버스 이벤트로도 검색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BTK를 좀 이니비션 하는 물질에 잠재적 적응증을 좀 사이언티픽 에비던스 그리고 시장 현황, 경쟁 물질이 좀 얼마만큼 어디까지 가 있는지 이런 부분 파악하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CDDI에서 과연 PK, PD 데이터, 또 동물 모델 데이터들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임상에서의 독성 예측, 방금 OPX 데이터에서 쭉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두 번째 시나리오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크론 디지즈 치료제 개발을 위한 좀 새로운 타겟 발굴인데요. 이때 또 가정을 하나 붙일게요. 이제 담당자가 인터루킨 23 관련해서 연구 경험이 있는 상태이다라는 가정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CDDI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 저희가 이제 IL23, 인터루킨 23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걸로 타겟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IL23이 크론 디지즈를 타겟하는 시장이 괜찮은지, 지금 이걸 타겟해서 들어가도 괜찮은지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세터로 들어가고요. 음, 우선 제가 지금 인터루킨 말고 크론 디지즈로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아까처럼 드럭센 바이오로직스 들어와서 오버뷰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필터를 통해 가지고 필터에서 인터루킨 23 타겟 관련한 MOA를 모두 걸어볼게요. 메커니즘 오브 액션으로 들어왔고요. 관련된 거 우선은 다 걸어봐 줄게요. 그래서 이제 크론 디지즈에서 인터루킨 23 관련해 가지고 타겟하는 약물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이올로지컬 테스팅 단계부터 런치까지 너무 잘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을 보니까 여기 페이턴트도 잘 갖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선 조금 그런데 우선 진센 타겟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센 타겟으로도 크론 디지즈 똑같이 검색을 해줬고요. 여기서도 또 인터루킨 23 관련해가지고 23 관련해서 MOA 모두 걸어줄게요. 타겟 메커니즘 액션 오셔서 네, 우선 이 정도 걸어봐 줄게요. 한눈에 볼 수 있게 오버뷰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다 걸었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보니까 부분에서 지금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막 다 런치된 상태, 프리 레지스터 된 상태고 조금 이걸로 시작하기에는 경쟁력이 좀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transition 탭에 오시게 되면 네. 인트로키 23 관련해서 뭐 서브유닛 알파 베타 컴플렉스 리세터 컴플렉스 모두 있는데 드럭들 많이 개발되고 있고 다 런치 임상 3상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좀 경쟁력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제 정말 새로운 타겟 후보를 좀 찾아야 할 텐데 그런데 내가 인터로킨 23 관련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과 연관이 있는 타겟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인터루킨 23와 관련한 패스웨이가 이제 관련된 게 있는지 타겟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진센 타겟에서 크론 디지즈를 검색한 상태인데요. 우선 필터를 모두 풀고 새로운 필터를 걸어봐 볼게요.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오셔가지고 계속 인터루킨에 좀 목을 메고 있어요. 인터루킨 23회 메디에이티드 시그널링 패스웨이 플라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필터링을 해줬는데요. 그래가지고 필터링을 해주니까 지금 진센 타겟에서 저희 봤던 인터로킨 23 리세터 이외에 하나가 더 나왔어요. 보니까 지금 IA12RB1이라는 타겟인데요. 개발 중인 드럭 숫자도 현저히 적고 또 그 페이지도 프리클리니컬이 하이스트 페이지예요. 그러면 조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더 찾아봐야겠다. 첫 번째 후보 타겟을 얘로 한번 잡고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DRA로 이동해가지고 제네틱 에비던스나 다른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 인터레킨 12 리세터 서브유닛 베타 1이 어떤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크론 디지즈에 정말 적합한 부분일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아까 나왔던 새로운 타겟을 검색을 해봐 줄게요. P1. 리셋더 나왔고요. 클릭해 주시면은 아까 보셨던 타겟으로 쭉 적응증 보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저희 썬버스트 차트 나왔고요. 음, 우선은 차트 보기 전에 패스웨이 맵으로 가가지고 이제 무슨 패스웨이 때문에 이 인터루킨 23과 관련된 부분에서 떴는지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 이런 패스웨이 연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패스웨이를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여기 바로 인터루킨 23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보이는 걸로 딱 확인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네, 인터루킨 23 리프터가 여기 있고요. 23 여기 있고 저희가 지금 발견한 새로운 타겟이 여기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 타겟은 리세터에 뭔가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여기 보신 트루신 키나아제는 23 리세터랑 같이 좀 건들고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IL-12, IB1이 이제 인터로킨 23 리세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좀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크론 디지즈에는 효과가 있을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와서 아까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우선 전반적으로는 TA들을 쭉 살펴보는데 지금 gastric intestinal disorder가 보입니다.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intestinal 인플라멘터리 볼 디지즈 관련해서 지금 드럭도 2개 있고요. 바이오마커 유스도 하나 있습니다. 또 옆에 오니까 제네틱 에비던스 그리고 바이오마커 유스 있으면서 한 부분이 크론 디지즈. 딱 정확하게 뜬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제네틱 에비던스도 있어서 좀 마음에 들어. 바이오마커 유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게 되면은 다이그노시스 또 디지즈 프로파일링으로 정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타깃이었네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DRA에서 질환의 기준으로 검색을 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서치 탭으로 나오셔서 제가 저희 현재 살펴보고 있는 크론 디지즈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요. 지금 크론 디지즈 관련해서 타겟이 977개가 나왔습니다. 뭐 엔자임 그리고 사이토카인, 트랜스크립션 팩터, 뭐 리세터 이렇게 다양한 타겟 패밀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룹은 타겟 패밀리로 그룹이 지어져 있고요. 약물 개발 단계에 따라 가지고 페이지에 따라서 컬러를 달리 해놨다. 컬러는 아래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사이즈 바이 보시게 되면 드럭 카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 중인 이런 약물 수가 많을수록 버블 사이즈가 커지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 278개의 엔자임 타겟이 무엇이냐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클릭하셔서 쭉 지금 뭐 잭1, 잭2, 잭3 쭉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도 타겟을 눌러주시게 되면 아까처럼 타겟에 대한 정보로 이동을 하실 수 있게 돼요. 제가 그룹 기준을 여기서 바꿔보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 저희 뭐 프리클리니컬 위해 가지고 애니멀 모델 유무가 좀 필요하다. 있는 타겟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실 때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는 지금 애니멀 모델이 without 상태예요. without 애니멀 모델이고요. 여기는 with 애니멀 모델 타겟들로 구분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좀 제네틱 백그라운드 이런 에비던스 페이터들이 그래도 있는지도 좀 많은 쪽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사이즈 바이에서 제가 제네틱 에비던스 카운트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버블 사이즈가 클수록 에비던스 페이퍼가 많은 타겟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련된 타겟이 질환과 관련해 가지고 얼만큼의 에비던스가 있느냐 한눈에 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익스플로레이션에서 버블 이런 차트로 확인을 했는데요. 테이블 뷰로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오시게 되시면은 특정 적응증의 타겟에 대해서 드럭, 또 파마콜로지, 또 애니멀 모델, 바이오마커 유스, 제네틱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타겟을 이렇게 보시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하여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플리트 노벨티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관련된 타겟에 대해서 이제 해당 타겟이 이제 해당 타겟으로 개발된 약물은 없는데 과학적 증거 이런 에비던스들로 봤을 때 크론 디지즈 저희 검색한 키워드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타겟을 저희가 좀 리스팅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리스팅을 해서 보여드린 게 컨디션 노벨티, 얼리 디벨로먼트 이렇게 세 가지, 총 세 가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상위에 있는 타겟, 여기 1번에 있는 타겟이 뭐 반드시 뭐 그 아래에 있는 타겟, 뭐 6번, 7번, 8번보다 뭐 더 좋다, 낫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여기 있는 리스팅 오더는 퍼블리시된 이런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순 알고리즘으로 봤을 때 현재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타겟 연관성이나 패스 회동에 논문이 아직 없었던 매우 노블한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 리스트는 이제 여러분들의 검토에 참고를 드리고 도움이 되기 위함이지 좀 어떤 이런 100%의 확신을 드리는 정답을 딱 찾아드리기 위한 리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아, 이렇게 좀 가능성 있는 타겟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컨디션 노벨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적응증을 컨디션을 하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나면 이제 관련된 여기 있는 타겟이 우선 약물 개발한 이 데이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설정한 크론 디지즈로는 개발이 된 부분이 없는 그런 타겟에 대해서 이제 또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리스팅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약물 개발된 부분이 있고 에비던스가 괜찮으니까 좀 적극적 확장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얼리 디벨로먼트 같은 부분 보시게 되면 관련된 타겟에 대한 약물이 이제 인디케이션과 무관하게 연구 개발 상태 자체가 초기 단계에 많이 있는 타겟들이에요. 예를 들면 임상 1상, 전임상 단계의 약물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타겟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혹시 연구하고 있는 타겟이 여기에 보인다면은 그렇다면은 시장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스피드업. 가속 약물 개발 시간을 단축하셔서 빨리 스피드업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크론 디지즈로 검색을 한 상태인데요. 쭉 타겟들을 살펴볼게요. 여기 오시다 보면은 여기 64번에 저희 염두에 두고 있었던 IL-12 IB1이라는 타겟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희 IL-23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연관된 관련성 있는 다른 타겟을 찾은 게 이거고, 뭐, 관련한 제네틱 에비던스도 아까 좀 확인을 했었고요. 크론 디지즈 관련해가지고 제네틱 에비던스가 있는 것을. 그런데 여기 또 얼리 디벨롭먼트에서도 좀 추천이 되는 타겟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크론 디지즈 쪽으로 신약 개발 속도를 높여서 좀 퍼스트 인 클래스 이런 기회를 노려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엑스에서 저희 후보 타겟 IL-12 IB1을 검색해 볼게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이번에 세이프티 맵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오시게 되면 저희 중간중간 계속 봤던 패스웨이 맵 이런 부분과 비슷한 맵 비슷한 게 보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검색한 타겟이 여기 있고 IL-23 립세터 다른 부분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이프티 맵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런 뉴 타겟으로 연구 개발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레퍼런스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검색한 타겟이 다른 타겟과 어떻게 어소시에이션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이프티 맵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타겟인 경우에는 특히나 어드벌스 이벤트는 특히나 더 정보가 많지 않을 수 있는데요. 원하는 타겟과 관련성이 강한 다른 타겟의 셀프티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새로운 타겟의 셀프티 프로파일을 예상하고 분석하는 것을 좀 지원하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타겟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그 타겟에 대한 정보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아, 이렇게 오늘 저희가 CDDI, DRA, OPX의 세 가지 솔루션을 활용해서 초기 중개, 전임상 연구의 성공률과 스피드업을 위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DRA를 이용해 가지고 잠재적 적응증을 검토해 보았고요. 또 사이언티픽 에비던스 기반을 해 가지고 좀 가능성 있는 타겟을 패스웨이, 또 바이오마커 유스, 그리고 또 이런 타겟 리스팅 데이터를 통해서도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OPX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 셀프티 이슈 그리고 전임상과 임상의 어드버스 이벤트를 파악해 보고 예측을 좀 해 보는 이런 콘텐츠들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또 경쟁 약물과 관련된 이런 PK, PD 등 전반적인 데이터는 모두 CDDI를 통해 가지고 쭉 확인을 해볼 수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클레리베이트 솔루션을 활용해서 어떤 타겟을 어떤 적응증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또는 어떤 적응증에 대해서 가능성이 보이는 타겟을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측이 그러하듯이 저희가 100%의 정확성을 갖는 예측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이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또 성공률을 높이는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최신의 정확한 이런 사이언티픽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클레리베이트 글로벌의 모든 팀이 매일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웨비너 세션을 통해서 저희 클레리베이트 라이프 사이언스 군에 있는 활용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